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자, 오늘은요. 대학 자체 평가 기준을 갖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시행하는 대학입니다. 2026학년도부터 아예 어학특기자, 영어특기자 전형을 전부 폐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미래인재 전형, 면접형 전형을 따로 만들어서 해외고 학생들을 기존의 국제학부에서만 선발하던 것을 굉장히 많은 일반 학과들까지 선발 범위를 넓힌 대학입니다. 바로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2026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과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화여대는 그동안은 국제학부에만 해외고 학생이 지원할 수 있었고 영어특기자 전형이었기 때문에 토플 성적을 가지고 지원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026학년도부터는 토플 성적 제출이 불가능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바뀌면서 보다 많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지원의 폭이 넓어진 그러한 대학이다. 그리고 국제학부뿐만 아니라 일반 학과에까지 전공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해서 합격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대학이 됐다. 그래서 지원의 폭과 합격 가능성의 범위가 함께 넓어진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에 2026학년도 새롭게 신설된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에 대해서 오늘 집중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6학년도 이화여자대학교 입학전형 시행 계획안이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면 2026학년도의 주요 변경사항에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신설이 됩니다. 이화여자대학교에는 원래 미래인재 전형이라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고 학생이 지원할 수 없었던 것은 이게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학년도부터는 이 전형을 둘로 나눠서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과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나누어서 학생을 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그대로 기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진 학생부 종합 전형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건 국내 고생밖에는 지원할 수 없고 해외 고생은 수능을 봐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전형이고요. 반면에 이번에 새로 생긴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은 200명이나 뽑습니다. 200명을 뽑는데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여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학생들을 어떻게 뽑냐면 1단계에서 서류 100%는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과 면접 30으로 학생을 뽑으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2025학년도의 미래인재 전형은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가진 이 학생부 종합 전형도 그대로 할 건데 이외에 별도로 200명을 면접형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대는 2026학년도부터는 이제 기존의 어학특기자 전형, 국제학부, 국제학특기자 전형 모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대 영어특기자 전형은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토플을 갖고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사실상 이제 대한민국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은 폐지가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선발 범위가 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대 학생부 종합 서류형 미래인재 서류형 전형은 기존의 이대 미래인재 전형인데 이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데 새로 신설된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고 서류 플러스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화여대 미래인재 전형 서류형 전형입니다. 서류형 전형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
1단계에서 서류 100%로 학생을 요거는 수능 최저가 있는 그 서류형 전형이고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 면접형 전형입니다. 면접형 전형은 1단계에서 서류 100%를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 면접 30을 통해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그래서 서류 평가 방법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학업 역량,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그리고 면접은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일반 면접을 할 거고 역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발 인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의 선발 학과들입니다. 일단 불문과 10명 뽑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영문과에서도 5명의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경제학과에서 3명을 뽑고요. 경영학과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외고생이. 그리고 의류산업학과, 국제사무학과 지원이 가능하고 식영과에도 5명의 학생을 선발하고 통계학과에서도 3명을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능 최저 없이. 그리고 화학생명 분자과학부 과거에 이화여자대학교의 과학특기자 전형으로 선발을 했던 학과입니다. 그래서 7명씩 화학 나노과학에서 7명, 생명과학에서 7명 선발합니다. 그리고 화공신소재공학부에서 4명 선발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공학과 3명, 그 다음에 휴먼기계바이오공학과 3명, 컴퓨터공학과 3명, 사이버보안학과 3명, 그리고 스크랜튼 학부에서 6명을 뽑고 이 스크랜튼 대학의 국제학부에서는 원래 영어 특기자 전형을 뽑던 그 인원을 학생부 종합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을 통해 44명의 학생을 2026학년도부터 선발한다. 이거는 어학 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그대로 이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능형 반도체 공학 전공에서 3명을 뽑고요. 과학교육과 수학교육과에서도 학생을 선발하고 가장 특이한 것은 이대 의예과 9명 학생부 종합 면접형 전형을 통해 수능 최저 없이 선발을 합니다. 이론상으로는 해외 고등학교 학생도 이대 의대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로 합격을 하는 거하고는 별개죠. 그리고 이대 간호학과에도 역시 지원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요건 한번 해볼 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대 약학과, 거기도 수능 최저 없이 9명. 그리고 이대 신설약학과죠. 미래산업약학과에서도 10명을 선발하고 뇌인지과학부에서도 학생을 뽑고 인공지능과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에서도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해서 총 200명의 학생을 문이과 다양한 학과에서 의대, 약대, 간호학과를 포함한 국제학부는 기본적으로 있고요. 이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이대가 2026학년도부터 실시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대 입학 문호는 상당히 넓어진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2025학년도 요강을 볼 건데 사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인재 이 면접형 전형은 처음 실시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요강에 이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출 서류 중심으로 일단은 이대 학생부 종합전형 과거에 2025학년도에 수능 최저가 있었던 미래인재 전형을 보고 한번 이 서류는 뭐가 필요한지 알아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5학년도 모집 요강인데요. 이 해외고생은 현실적으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지원은 불가능했고요. 근데 뭐 이론상으로는 뭐 수능을 볼 수 있다면 해외고생은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서류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이 도입이 되면 이 부분이 그대로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서류가 이제 서류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레이딩 스케일, 성적 산출 기준과 학제 및 재학 기간 등이 기재된 증빙서류. 그러니까 이건 뭐 그레이딩 스케일이 나와 있으면 됩니다. 굳이 스쿨 프로파일을 별도로 낼 수
낼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레이딩 스케일과 요게 학제가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재학 기간이 언제라는 게 나와 있는 서류라면 되겠다. 어쨌든 그런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이 필요합니다. 이게 2025학년도에 이 국제학 특기자 전형에서도 별도로 이 학생부 대체 서식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서류는 이미 저희가 이 2025학년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대로 갈지 이게 조금 변화해서 더 쓰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 간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이화여자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화여자대학교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양식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대는 5종류의 활동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5종류의 활동을 학생부 대체 서식에 적게 되어 있고요. 대신 한 개 활동에 상당히 많은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200자를 쓸 수 있고요. 대신 한 개 활동에 한 페이지의 서류만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저희가 봤던 숙명여자대학교 학업진로 공동체의 기본 양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인데 이 대학이 5개의 서류에 5장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화여대가 지금 숙명여대와 이걸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도 똑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도 총 5종류의 5장의 서류만 낼 수 있기 때문에 한 장에 가급적 많은 내용을 적어서 서류를 따로 준비해야 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숙명여대와 함께 한 장에 많은 서류를 적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서류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화여자대학교와 숙명여자대학교 서류 준비는 거의 비슷하다.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숙대와 이대 조금 다릅니다. 숙대는 일반적인 평가 방식을 그대로 학업진로 공동체 역량을 그대로 적용해서 학생을 평가하는 방식인 반면 이화여대 학생부 종합전형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대의 2025학년도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 학생부 종합전형의 서류 평가 방식은 여기에 조금 내용이 대학별 평가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학업 역량 서류, 대학에서 학업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수학 능력, 기초 학업 역량, 심화 학업 역량, 학교 성적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고교 교육과정에서 지원 계열의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을 수강을 하고 획득한 학업 성취의 수준, 학교 성적과 이 수학의 기초가 되는 과목, 국영수 4, 뭐 이런 것들, 과학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 과목을 골고루 수학을 했는가 이걸 보는 게 학업 역량이고요. 학교 활동의 우수성, 학교 활동을 통한 지원자의 역량 개발 및 자기 개발 노력의 우수성, 지식 탐구 역량, 창의 융합 역량, 공존 공감 역량에서요. 여기서는 학교 활동에서 이 전공 적합성과 관계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공부했느냐를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전 가능성, 현재 상황이나 수준보다 질적으로 더 높은 단계로 향상될 가능성,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을 이 서류를 통해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래서 학교 생활 기록부에 예를 들어서 이 학업 역량과 학교 활동의 우수성, 발전 가능성을 이런 식으로 대등하게 놓고 어디가 특별히 어느 정도 포션을 더 두고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이 골고루 이 내용을 평가하겠다. 그래서 이 다른 학교와는 조금 다르죠. 학업 역량 안에 학업과 진로 역량이 다 들어가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은 내가 지원하는 학과에 맞춘 예를 들어서 교과 활동 이렇게 비교과 활동 이런 것들이 있으면 더 좋겠지요. 이렇게 돼 있고 창의력 이런 것을 활동을 통해서 또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 이런 것들 그리고 발전 가능성, 성실성과 성장 잠재력 이런 걸 증명하는 서류들을 이 학생부에 보여달라는 거는 우리가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를 만들 때 또 이런 서류들을 잘 궁리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숙명여대와 이화여대가 지금 5종류의 내용을 쓰고
5장의 서류를 내요. 숙대는 100자로 쓸 수 있고 한 개 활동당 이대는 더 많이 쓸 수 있어요. 200자를 쓸 수 있다는 건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서류 5장을 내는 거는 같은데 그 서류를 똑같이 만들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명여대에 내야 되는 서류는 학업 서류, 진로 서류, 공동체 서류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야 되지만 이대는 학업 역량 서류에 학업 진로 서류가 같이 들어가고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서류와 발전 가능성을 나타내는 서류를 합쳐서 5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대 제출 서류와 숙대 제출 서류 똑같이 만들기는 조금 쉽지 않다. 그래서 이대만 넣을 건지 이대 숙대를 같이 넣을 건지에 따라서 서류 준비 방법이 다른데 이거는 다른 학교들의 이 학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 증명사안은 완전히 다른 서류가 들어와야 된다. 왜? 5장밖에 못 내니까 한 장 안에 뭐 3개의 활동을 한꺼번에 적는다든가 한 장 안에 어떤 비교과 활동을 모두 적는다든가 그리고 학과목 활동은 역시 학업 역량 서류와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서류를 예를 들어서 따로 분리해서 뭐 2장, 3장에 만든다든가 발전 가능성 서류를 한 장으로 별도로 만든다든가 해서 그 한 장 안에는 좀 여러 개의 서류가 나와서 5장만 내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학과목 활동과 비교과 활동이 한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류, 이거 좀 작업이 어렵죠. 그런 걸 만드는 작업을 먼저 이 입시 전에 준비해 갖고 들어와야 되는 학교가 이화여자대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대의 경우는 지원 학과를 미리 결정하고 이 학생부 대체 서식 증빙 자료를 사실은 미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요거 5장짜리가 그대로 간다면 이라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모집 요강이 최종으로 나와서 뭐 학생부 대체 서식이 좀 더 많이 낼 수 있거나 스타일이 달라지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물론 더 높죠. 그래서 기존의 학생부 대체 서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5종류의 서류를 평가 방식도 요 대학 고유의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평가받을 수 있는 서류를 우리가 잘 만들어 오는 거 이게 이화여대 합격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미래인재 면접형 전형편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